지금 제 진료실에 오시는 남성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아내와 관계를 가지긴 하는데 뭔가 공허해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엔 발기에도 문제가 없고 관계 횟수도 평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떨어진다고 하소연을 하죠. 그럴 때 제가 꼭 꺼내는 단어가 바로 속궁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궁합을 단순히 성기의 크기나 체위 문제라고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복합적인 개념이에요. 남녀의 신체적 구조, 감각의 민감도, 흥분과 이완의 속도, 심리적 안정감, 생활 습관까지 모두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100% 만족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쉽게 말해 속궁합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남자가 진짜로 만족하는 최고의 속궁합을 결정짓는 7가지 조건입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실제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니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부부가 평생 두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중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리듬의 조화입니다. 관계라는 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음악과도 같아요. 박자가 잘 맞을 때는 서로가 몰입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잊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은 빠르게 달리는데 다른 한쪽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남성 입장에서 가장 큰 불만족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몸은 준비됐는데 상대의 호흡이나 반응이 따라오지 않을 때, 혹은 자신은 천천히 이어가고 싶은데 상대가 서둘러 끝내려 할 때 만족감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성관계 중 쾌감을 관장하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호르몬은 단순한 자극보다도 동시성에 크게 반응합니다. 쉽게 말해 둘이 같은 리듬 안에서 호흡할 때 훨씬 더 강렬한 쾌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제가 진료했던 한 60대 부부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은 발기부전 치료차 내원하셨는데 검사 결과 약간의 혈관 문제는 있었지만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생활 자체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었어요. 아내는 준비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본인은 이미 발기가 되면 빨리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늘 서두른다고 하셨죠. 결국 두 분에게 제가 권유한 건 약보다는 호흡 맞추기 훈련이었습니다. 관계 전에 함께 심호흡을 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몇 초간 박자를 맞추는 연습부터 시작하게 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몇 주 뒤 오셔서는 이제는 아내와 눈만 마주쳐도 자연스럽게 호흡이 맞는다.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긴밀한 관계를 즐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처럼 리듬의 조화는 단순히 성적인 기술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부부가 걸을 때 보폭이 맞아야 편안한 것처럼 침대 위에서도 호흡과 박자가 맞을 때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첫째,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대의 신호를 민감하게 읽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호흡, 표정, 작은 움직임이 다 리듬의 힌트가 됩니다. 셋째, 성관계 이전의 간단한 스킨십이나 대화를 통해 서로의 리듬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남자가 100% 만족하는 속궁합의 첫 단계는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 우리의 속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듬의 조화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속궁합의 조건은 바로 체형과 감각의 맞춤입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흔히 속궁합이란 말을 쓰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내가 크니까 잘 맞는다. 아내가 작아서 느낌이 다르다 같은 이야기들이 오가곤 합니다. 실제로 비뇨기과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음경의 길이나 굵기, 혹은 여성의 질의 깊이나 탄력성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크고 작은 것만으로 만족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신체 구조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성의 음경이 길지만 여성의 질 깊이가 짧다면 삽입 시 통증이 생기고 관계가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의 음경이 짧은데 여성의 질이 깊다면 자극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죠. 이런 경우 우린 속궁합이 안 맞는다고 쉽게 단정해 버리는데 사실은 방법의 문제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체위 조절이나 쿠션을 활용한 각도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서로 맞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부부가 다양한 체위를 시도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만족도가 크게 올라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감각의 차이입니다. 같은 자극이라도 어떤 사람은 매우 예민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둔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남성이 만족하는 속궁합은 결국 본인의 감각과 파트너의 감각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나치게 강한 자극을 원하지만 상대가 고통을 느낀다면 만족이 될 수 없고 반대로 너무 약한 자극만 주고받는다면 긴장감이나 쾌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감각을 상대에게 솔직하게 알려주고 동시에 파트너의 감각을 존중해주는 태도입니다. 의사로서 권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관계 중에 말로 다하기 힘들다면 작은 반응을 서로 읽어내는 겁니다. 숨소리, 몸의 긴장도, 눈빛만 잘 관찰해도 충분히 감각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속궁합의 조건은 성적 반응 속도의 일치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흥분에 도달하는 속도예요. 남성은 시각적 자극이나 짧은 터치에도 금방 반응하는 반면 여성은 감정적 교감과 충분한 전이가 있어야 본격적인 흥분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남성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불만이 나는 준비됐는데 아내는 아직 멀었다는 거고 여성 환자분들은 반대로 내가 막 달아오르려는 순간 남편은 벌써 끝내버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간극이 쌓이면 부부 모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심리적 거리까지 벌어지게 되죠. 남자가 100% 만족하려면 사실 단독 플레이어처럼 달려가는 게 아니라 파트너와 동시에 흐름을 타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두 사람이 비슷한 타이밍에 절정에 오를 때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이 가장 크게 분비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쾌감의 강도가 아니라 관계 후 남는 만족감과 안정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 속도를 맞출 수 있을까요? 첫째, 남성은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발기가 됐다고 해서 바로 삽입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몸과 마음이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전이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여성 역시 남편이 흥분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스킨십과 대화를 통해 반응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경우에 따라서는 호흡법이나 사정 조절 훈련 같은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중년 부부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은 빠른 사정 때문에 늘 아쉬움을 느꼈고 아내는 오히려 내가 매력이 없나 하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두 분께 제가 권한 건 단순한 약물 치료가 아니라 반응 속도 조율 훈련이었어요. 남편은 사정 지연 훈련을 통해 시간을 늘렸고 아내는 전이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서로의 속도를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두 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제는 우리가 같이 끝난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성적 반응 속도의 일치는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부부 관계의 근본적인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네 번째 속궁합의 핵심은 바로 심리적 안정과 신뢰입니다. 남성들이 성관계 후 불만족을 호소하는 경우를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신체적 이유보다는 마음의 불안정이 가장 큰 걸림돌일 때가 많습니다. 관계 중에도 머릿속에서 혹시 내가 빨리 끝내면 어떡하지? 아내가 만족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발기가 중간에 꺼지면 창피하지 않을까? 같은 불안이 맴돌면 몸은 이미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발기부전의 원인 중에서도 심리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신뢰가 부족하거나 과거에 서로에게 실망했던 기억이 쌓여 있으면 긴장감이 쉽게 올라갑니다. 남자가 100% 만족하려면 심리적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마음속의 불안이 사라지고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단단히 자리 잡았을 때 발기력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사정까지도 조절이 잘 됩니다. 실제로 불안장애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성생활이 함께 개선되는 걸 경험합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몇 년간 발기부전 약을 드셨지만 효과가 미미했는데 알고 보니 부부 관계에서 말하지 못한 불만과 오해가 쌓여 있었던 겁니다. 심리 상담과 부부 대화를 통해 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니 약의 도움 없이도 발기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었고 오히려 관계 후 만족감이 훨씬 커졌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속궁합이라는 것은 침대 위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평소 쌓아온 심리적 교감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작은 다툼이 반복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신체적으로 잘 맞아도 공허함이 남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서로 존중하고 믿음을 주고받았다면 관계 자체가 훨씬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이어집니다. 남자가 진정으로 만족하는 속궁합은 그래서 마음이 놓인다는 감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속궁합의 조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 습관의 조화입니다. 속궁합을 이야기할 때 흔히 체형이나 심리만 떠올리지만 사실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맞아떨어지느냐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수면 시간, 식습관, 운동 습관, 음주 습관까지 모두 성생활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밤에 활력이 넘치는데 아내는 아침형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타이밍이 어긋나게 됩니다. 또 남편은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체력이 좋은데 아내는 피곤해서 늘 잠들기 바쁘다면 남성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비뇨기과에서 진료하다 보면 아내가 늘 피곤하다는 남성들의 호소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단순히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서 생긴 피곤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다른 한쪽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 하루의 리듬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선 성관계가 억지로 끼워 넣는 일정처럼 되어버리죠. 당연히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습관의 조화를 위해선 부부가 서로의 리듬을 조금씩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비슷하게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레벨이 훨씬 비슷해집니다. 술을 즐기는 남편과 술을 싫어하는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 후에는 남성의 발기력이 저하되고 여성도 술 냄새로 인해 관계를 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복하다 보면 우린 속궁합이 안 맞아라는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습관의 문제일 뿐 조금만 생활을 조율하면 금세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속궁합은 침대 위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침대 밖의 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운동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고 깨는 그 조화가 관계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남성이 만족하는 최고의 속궁합은 결국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합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속궁합의 조건은 감정 교류와 소통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속궁합을 신체적인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관계 전후의 대화와 감정 교류가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남자가 100% 만족한다고 느낄 때는 단순히 성적 쾌감이 충족됐을 때가 아니라 파트너와 마음이 이어져 있다는 확신이 들 때입니다. 예를 들어 관계 후 아내가 무심히 등을 돌려버린다면 아무리 관계 자체가 좋았더라도 남자 입장에서는 씁쓸함이 남습니다. 반대로 짧은 말 한마디, 좋았어, 고마워 같은 따뜻한 표현만 있어도 관계의 만족감은 훨씬 배가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성관계 후 남성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건 여성의 언어적, 비언어적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여성이 감정적으로 열린 태도를 보여줄 때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분비와 자신감이 상승하고 그 자체가 다시 발기력과 성적 만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속궁합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교감이면서 동시에 말로 확인해야 완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듣습니다. 아내는 말을 안 해줘서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남편은 그냥 알아서 맞춰주길 바라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선 서로가 원하는 포인트를 짚어주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만족하는 최고의 속궁합을 위해선 결국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 중에 지나치게 기술적인 지적을 하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계가 끝난 뒤 차분한 대화 속에서 나는 이런 터치가 좋더라, 이런 속도가 편하더라 하고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남성은 자신이 파트너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자체가 곧 깊은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속궁합의 조건은 새로움과 탐험의 공유입니다. 인간의 뇌는 익숙함에서 안정감을 얻지만 동시에 새로운 자극에서 큰 쾌감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부부라도 똑같은 방식만 반복한다면 관계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변화 하나만 있어도 남성의 만족도는 크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침실 조명 하나만 바꿔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평소와 다른 체위를 시도하거나 짧은 여행지에서 색다른 공간에서 관계를 가져도 뇌의 쾌락 중추는 새롭게 반응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새로운 자극을 경험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 도파민은 단순한 쾌감뿐 아니라 설렘과 몰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래된 부부가 오히려 신혼 때보다 더 활발한 성생활을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한 30년 차 부부는 늘 새로운 걸 함께 시도하면서 아직도 연애하는 기분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해서 자극적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변화를 공유하는 겁니다. 작은 소품 하나, 음악 하나, 혹은 서로의 역할을 살짝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경험이 됩니다. 남자가 100% 만족하는 속궁합은 결국 오늘도 어제와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 속에서 완성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트너와 함께 탐험하듯 즐길 때 비로소 만족감은 극대화됩니다. 속궁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100% 만족하는 최고의 속궁합 7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단순히 성기의 크기나 기술 같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얼마나 리듬을 맞추고 체형과 감각을 조율하며 반응 속도를 일치시키고 심리적 신뢰를 쌓고 생활 습관을 조화시키고 감정을 소통하며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속궁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고 부부가 함께 노력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진료실에서 우린 안 맞는 것 같아요라고 쉽게 단정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 맞추지 않은 겁니다. 두 사람이 조금씩 호흡을 맞추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속궁합은 어느 순간 놀랍도록 잘 들어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느끼는 만족감은 단순히 성적 쾌감을 넘어 부부관계 전체를 더욱 끈끈하게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결국 남자가 진짜로 만족하는 관계란 몸이 충족되는 동시에 마음이 충만해지는 순간입니다. 신뢰와 존중 위에 쌓인 친밀함, 서로의 리듬을 이해하는 노력, 그리고 작은 변화에도 함께 설레는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최고의 속궁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생활은 단순히 부부의 한 부분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이어주는 중요한 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혹시라도 우린 잘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다시금 희망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속궁합은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니까요. 저도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깊은 만족을 누리는 부부들을 자주 만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부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의학적 근거와 실제 경험을 토대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부부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